그때 많이 좀 데려왔던 게 우리 그때 월급으로는 일반적인 기자들은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. 우리도 그 월급으로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 적게 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돈 적게 주고 능력은 있고 이런 사람을 뽑으려면 결국은 모가지 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때 각 학교 이제 그 다 이제 이영호 의원도 그렇고 이태호 의원도 그렇고 그 신촌 쪽에 연대 뭐 이화여대 또 이제 뭐 어떻게 명지대학까지도 뭐 손이 닿고 뭐 이래서 그 이화여대에서 많이 왔죠. 이화여대에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오성숙 씨, 그다음에 오성숙 씨는 뭐 지명수배 당했을 때 뭐 시골로 숨어 당기면서 나무 집에 이제 그때 말로 식모로 숨어 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왔었고 그다음 또 하나 김선숙이라고 그 이화여대 이대 학보사 편집국장을 하다가 거기 또 잘려가지고 지명수배를 당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 우리 주간 시민회 왔을 때도 아직 자기 본명을 밝힐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. 그래서 그때 우리 주간 시민회에서는 그 편집 멤버들 그 기자들 이름을 다 신문에 매해 밝혔는데 그 친구만은 이름을 김선숙이 아니고 유문자로 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날 보고. 그 왜 유문자냐.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아직도 지금 준수배 상태라서 자기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좀 가명을 좀 실어달라. 그 뭐 독자들이 누가 알겠느냐. 그래서 이제 그럼 왜 하필 유문자냐 그랬더니만은 자기네 학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가에 산부인과 간판이 큰 붙었는데 유문자 산부인과라고 있는데 퍼뜩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유문자라고 했다. 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. 그리고 그 연대 출신으로 이상우라는 그 기족 많고 좀 다부진 친구 하나 있었고 명지대학 출신으로 서정만이라고 그 친구는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이나 레코드 이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서울대학 출신으로 불문과를 나왔다고 추천을 해가지고 오세우라는 친구를 받았는데 참 있는 게 이 친구는 서울대학 불문과 출신인데 불어를 하나도 못해요. 나중 무슨 기사를 쓰다가 참고 자료로 파리 매치인가 무슨 잡지에 사진 한 장을 쓰고 싶어서 그 사진에 대한 캡션을 좀 번역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신 정말 서울대학 불문과 나온 거 맞냐? 근데 못 나왔다는 거예요.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지는 못한 거예요. 이제 계속 노동운동만 하고 수배대가 도망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왜 서울대학 불문과 나왔다 그러냐고. 자기 불문과 나왔다는 이야기 한 적 없다고. 하여튼 그랬고 하여튼 그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을 많이 들어왔었어요.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그 인원의 몇 명이라도 상관이 없는 게 사장하고 이제 저희 편집국하고 약속을 한 게 월급 총액제로 하자. 가령 이제 한 달 월급 총액이 뭐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안에서는 너희끼리 뭐 몇 명을 들어가든 뭐 얼마씩 갈라 먹든 회사에서는 모르겠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는데 상당히 그 융통성이 있었죠. 그 젊은 층을 데려오면 정말 이제 싼 값에 그때 우선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친구들도 워낙 열심히 했고 자기네는 또 이제 우리 선배들한테 그 많이 배웠다 그래요.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기네는 자기네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들한테 와 보니까 참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. 그때 아마 연이어서 그 비슷한 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 강원일보에 김길소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어요. 그 기자가 이제 이쪽에 중앙작 이달순 사장하고 친척 관계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강원일보 기자를 하다가 자기가 무엇인가를 좀 배우고 싶다. 동아일보에 해직된 기자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이 주간시민이 그때 들어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 친구 그때 그 차장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는 상당히 집단에는 뭐 좀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왔는데
우리가 와서 보기에는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. 기사 써놓은 거 있으면은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그 쓰는 기사를 쓰는 그 핵심을 잡는 소위 말해서 야마 잡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쓰는 그 대상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따돌림이라고 할까 하여튼 간에 상당히 좀 그 곤욕을 많이 치렀지요. 우리가 또 지가 견뎌내지는 못했지. 막 아니 그래도 많이 견뎠어요. 많이 견뎌가지고 후에 이 친구가 가가지고 다시 강원일보에 복귀를 해가지고 강원일보에 편집국장을 하고 거기서 주필을 하고 그다음에 전무를 하고 거기서 뭐 굉장히 하여튼 뭐 사장까지는 못했을 거예요. 그렇게 했던 뭐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고요.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아마 그 친구를 내가 한 두어 번 만난 일이 있어요. 하여튼 다른 그 모임에서 그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그 헐적이 거기에 내가 이제 그 후에 그 전자신문에 있을 적에 거기 이사로 있었는데 신문방송 편집인 비사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디 세미나 가면 그 친구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만난 일이 있었는데 주간신문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였는 거니? 그 전에 그 동아일보에 있으면서는 어디 취재 나가가지고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하면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냥 그러면은 이게 딱 해가지고 바로 취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취재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딱 가서 명함을 내밀고 주간신문 기자입니다 하면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.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주간지는 대부분 사이비 기자가 많았어요. 물론 일반 그 일간지 기자 중에서도 사이비 기자가 많았었는데 특히나 주간지 기자는 사이비 기자가 많은데다가 이름도 모르는 주간지 기자라고 딱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취재는 해야겠고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. 그러면 구차하게 이 얘기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, 거기서. 그래서 뭐 나는 누구고 나는 예컨대 동아일보에 있다가 광고 사태로 이래서 쫓겨난 해직 기자고 지금 여치보다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여기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신문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고 해서 좀 취재 응해달라고 그런 것을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일을 하고 다녔어요. 이제 지금도 딱 그 생각나는 게 뭐니 한참 추운 겨울날에 밖에는 아주 그냥 눈이 펄펄 내리고 추운 날인데 그때 그 1층 편집국이라고 해봤자 그 무슨 뭐 가건물 비슷한 아주 형편없는 건물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데다가 기름난로만 큰 게 한 개 피워놨거든요. 그 옆에 항상 있다가 취재로 나가려면 아주 서글픈 거예요.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려면 멀리까지 걸어가서 가야 하고 그다음에 가봤자 누가 반겨주는 사람 없고 그런 상태의 취재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영록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명사들 만나고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취재가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했던 것은 시장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큰 시장이라고 해서 남대문 시장, 동대문 시장, 동대문 종합 상가라고 있었어요. 그게 동대문 종합시장이라고 했던 거 그거 있었고 그 위에는 큰 시장도 별로 없었죠. 그러니까 그런 시장층 돌아다니면서 그 상인들 애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려니까 어디 가서 좀 다리가 아파서 쉬고 싶더라도 다방 가서 차 마실 돈이 없으니까 쉴 데도 없는 거예요. 그럼 밖에 나가서 춥기는 하고 어디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고 물 한 모금 먹을 데 없고 빨리 사무실로 왔다 돌아가겠는데 취재는 안 되고 그럴 때 진짜 애를 먹었죠. 참 그때 그래서 봄 가을은 괜찮았는데 더운 여름이라든가 추운 겨울에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. 그런데 안에 계신 우리 그 이종욱 부장은 그런 거 전혀 몰랐죠. 부장 좋은 게 뭔데? 근데 그 해직 기자 어디 나가서 이제 그 내가 동아일보 해직 기자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그 협조를 해주고 하는 게 그때 주간 시민 때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큰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일본에서 제일 크다는 그 고단샤라는 출판사를 갔는데 그 회사 그 나하고 같이 일해야 할 카운터파트 이제 아동물
그 편집부장이라는 사람이 처음 내가 가니까 그 뭐 서울에서 온 뭐 그 회사 편집부장쯤이야. 자기네한테는 이거는 뭐 아예 어림도 없다. 완전히 그냥 그 내리보는 이런 식이었는데 그 가만히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이렇게 쫓겨 나와서 지금 이 출판사에 와 있다. 그랬더니만은 당장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그날 점심은 밖에 나가서 그냥 뭐 간단한 우동 한 그릇 먹고 뭐 이러고 하고 이제 뭐 그 사람 만나서 이제 차 한 잔 얻어 먹고 그 오후에 일 설명 그 같이 앞으로 일할 뭐 계획을 이야기하고 이러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전 동아일보 기자다 해직 기자 했더니만은 당장 그날 밤에 자기네 회사 그 전무 겸 국제실장이라고 있더라고. 그 사람이 엄청난 고급 식당에 예약을 해놨대요. 그 모임이 나오라니까. 그 정도로 그 동아일보 해직 기자라는 게 물론 그 일본에서도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국내에서도 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 이름 가지고는 안 돼요. 못 해요. 그 단지 어디 가서도 항상 나를 팔아야지. 난 이제 동아일보 해직 기자다. 그걸 팔아야지 일이 되지. 안 그러면 일이 되질 않아요.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. 그래서 아 일반 사람들이 참 무슨 일을 하려면 이렇게 힘들겠구나. 더군다나 공무원들 상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참 힘들겠구나 하는 게 그렇게 나왔어요.